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지난 영상까지 10여 회 동안 저희가 주로 이제 인조대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사건을 중심으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오늘은 좀 시대를 건너뛰어서 숙종대에 일어났던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좀 알아볼까 합니다. 뭐 오늘 사건도 그렇고 그동안 이제 살펴봤던 사건들은 제가 그동안 이제 번역했던 추안급 구간이라는 자료가 있었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었죠. 그것은 이제 제가 직접 번역하면서 보았던 자료들이었는데요. 이 추안급 구간은 좀 말씀드렸던 것처럼 추국청에서 신문했던 그 기록을 담은 책입니다. 동료 이제 역사 연구자들하고 제가 한 2005년부터 번역을 시작해서 2014년에 한번 출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전부 한 90책인데요. 제가 그 가운데 한 20여 책이 한 26권인가 번역을 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또 오늘 사건을 제가 이렇게 꺼내는 이유는 여러모로 또 의미가 있는 저한테는 그러한 또 사건입니다. 일단 제가 번역한 첫 사건이기도 하고요. 그 책에서 이제 추한국권을 접해서 번역했던 첫 사건이기도 하고, 게다가 또 주인공 이름이 양우철입니다. 저는 김우철이죠. 성은 다르지만 이름이 같아서 처음부터 좀 주목을 했던, 저와는 좀 인연이 있는 그런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책이 이제 100책 가까이 되는 굉장히 이제 번역을 기준으로 했을 때요, 상당히 좀 거질이고 상당히 좀 딱딱한 그 신문 기록입니다. 그래서 번역을 했다고 하더라도 독자 여러분들이 아마 직접 접해서 보기는 좀 어려운 책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근에 그 젊은 연구자들이 그 중에 한 10개 사건인가를 뽑아서 대중적 역사서로 펴냈더라고요. 출판사에서 이제 저한테 보내줘서 보게 되었는데요. 그 번역본 추한급 구간을 출판했던 흐름 출판사에서 왕의 수명을 줄여라, 그런 제목으로 소개를 했습니다. 그 중에 마침 또 양우철 사건이 소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글을 쓴 연구자는 물론 이제 제가 번역한 책을 가지고 글을 썼고요. 또 저는 오늘 또 이런 영상을 준비하면서 그 정리한 그 내용을 또 참조를 했습니다. 어쨌든 출처는 밝히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렇게 소개 과정에서 참조했음을 밝히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건에 대해서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1687년, 숙종 13년입니다. 음력 3월 10일 밤에, 그 당시 이제 제주에는, 지금의 이제 제주도에는 제주목, 정의와 대정현 두 현이 있어서 세 고을이 있었는데, 제주목이 뭐 가장 큰 고을이죠. 도로서는 그 당시 뭐 전라도에 소속이 돼 있었지만, 실제로는 그 제주목사가 제주도에 여러 가지 행정을 또 총괄한다고도 이제 볼 수 있었습니다. 그 제주목의 사또였던 제주목사 이상전에게 편지가 하나 오게 됩니다. 그 편지를 보낸 사람이 바로 35세의 진사였던 양우철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제주도 사람이 아니었어요. 고향은 능주입니다. 지금은 이제 그 전라남도 화순에 해당하는 지역인데요. 그 능주에서 죄를 짓고서 제주에 귀향 온 이제 귀향객이었어요. 그런데 그 양우철에게 온 편지에 표지를 보니까 람후 부병이라, 그래서 열람한 후에 부병, 불살라버리라, 불태워버리라,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이러한 내용은 예전에도 한번 소개돼서 한번 화제가 됐던 적이 있는데요. 한 10여 년 전인가요? 국왕이었던 정조가 그 당시 노론의 영수였던 정승 심환지에게 서로 주고받은 편지 수백 통이 한번 발견이 돼서 화제가 됐던 적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출판이 되기도 했는데요. 그 책에도
정조가 심한제에게 이 내용을 불태워버리라 라고 당부를 했던 내용이 있었는데 그게 그대로 전해졌죠. 결국은 정조의 명을 어기고 심한지가 그 책을 그대로 이제 편지를 간직하고 있었다 그런 뜻이 되는데, 아무튼 이 편지도 어쨌든 불태우진 않았으니까 그렇게 이제 살아남았겠죠. 그건 결국 불에 태우라는 얘기는 내용이 심상치 않다 그런 의미도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를 보니까 그냥 평서문 형태로 쓰여진 게 아니라 시의 형태로 돼 있었어요. 오원 절구에 시 두 수가 있었는데요. 제가 뭐 거칠게 번역했던 내용 그대로 한번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곧 예사롭지 않은 변고가 있을 것이다. 그런데 말하려 해도 여러 사람들이 알까 두렵다. 밤 깊은 뒤에 사람 없는 곳으로 저를 불러서 은밀히 물어보시오. 이런 게 이제 한 수였고요. 단지 관아의 근심거리일 뿐만 아니라 깊이 나라의 근심이 될 것이라네. 법으로 다스리는데 방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은밀히 하지 않으면 걱정이 더할까 무섭네. 이러한 내용이었습니다. 내용이 심상치 않죠. 근데 그 어떤 내용의 핵심도 전해지지 않고 만나서 얘기하자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상전은 이 편지를 받고 불에 태우진 않고 혹시 모르니까 나중에 증거가 될 수도 있으니까 요청대로 양우철을 일실로 초대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화를 나누는데, 재미있는 것은 혹시라도 옛날에 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누가 엿들을까 무서워서 대화를 말로 하지 않고 글로 나눕니다. 우리 흔히 필담이라고 하죠. 글로 서로 대화를 하게 됩니다. 그만큼 이제 그 당시 상황이 엄중했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목사 이상전이 그러면 그 예사롭지 않은 변고라고 그 편지에 썼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우철이 대답을 했는데 자기가 어제 삼성열에 갔다. 뭐 삼성열은 잘 아시죠? 제주에 이제 고씨, 양씨, 부씨, 세송씨의 이제 시조 탄생 설화가 있는 그런 사적이죠. 그 삼성열에 갔는데 삼성열이면 이제 이렇게 그 구멍이 3개가 있겠죠, 혈이. 그 중에 하나에 글이 하나 있더라. 그래서 읽어보니 말뜻이 너무 흉악하고 참혹해서 차마 눈을 뜨고 볼 수가 없었다. 그래서 내가 이 사건의 첫 번째로 연루가 되기가 싫어서 있던 곳에 그대로 두고 왔다. 그러니까 우리 목사 영감께서 봄놀이 한다 핑계 대고서 그 근처에서 모임을 갖고 저녁 때 자기를 불러서 함께 삼성열에 가서 처음 발견한 것처럼 그렇게 찾아내면 좋겠다. 그러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상전은 그 말을 듣고서 그러냐? 그럼 뭐 직접 갈 필요가 있느냐? 믿을 만한 사람을 보내서 한번 알아보자. 그러니까 양우철이 대답하기를 그러면 믿을 만한 사람이면 제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더니 신경엄과 이상복을 보내자고 합니다. 근데 신경엄은 누구냐? 바로 이제 이상전의 사촌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씨가 다른 걸로 봐서 뭐 내종이나 외종, 그러니까 고종사촌이나 외종사촌 정도 되겠죠. 근데 이제 서얼이었어요. 서얼 쪽이 서얼인 어떤 이제 사촌이 되고요. 이상복은 이제 이상전과 돌림자가 같죠. 아우였는데 역시 서얼이었어요. 그러니까 이상전은 아마 이제 그 정실에서 나온 자식이고 이상복은 서얼이었던 것 같아요. 둘 다 목사 이상전과 친척이 되니까 아마 제주도로 데리고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잔심부름 같은 걸 했던 그런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추천을 양우철이에요. 양우철도 이제 이상전의 사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좀 자세히 알고 있었다. 뭐 그런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양우철과 이 두 사람을 이상전이 보냅니다. 다음날 아침에 날이 밝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실제로 삼성열에 그 한 구멍에 흉서가 꽂혀져 있었어요. 그래서 그걸 가져다가 찾아오는데 이상전이 보기도, 그러니까 목사가 보기에도 너무 내용이 흉측한 거예요. 그러니까 숙종에게 몰래 장계를 보냅니다. 몰래 보고서를 보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중앙에서는 뭐 내용이 거의 모반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흉서에 거론된 김은길이라든가 또 고발자인 이제 양우철까지를 포함해서 붙잡아 와서 추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 흉서의 내용은 제주목의 관리인 김은길이 삼성혈의 신령에게 아뢰는 내용으로 그렇게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김은길이라는 사람은 실제 제주목에 있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흉서에서는 제주목의 관리인 뭐 이렇게 나가지만 실제로 뭐 관리까지는 아니고 김은길은 나이도 많고 59세였어요. 59세. 원래 공노비 출신인데 이제 가리라고 해서 아주 그 하급 아전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늙은 하급 아전인데 이 사람이 침술에 좀 능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런 이제 뭐 보건요원 비슷하게 그렇게 이 제주목에서 그 이용을 했던 부렸던 그런 사람인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세신령, 즉 고양부 삼성열의 세신령이 제주에 오신 뒤 나라를 이루고 임금이 되었다. 그런데 이제 세상이 말세가 되고 본토박이들, 즉 제주도 사람들이 용기가 없어서 조선에 소속되게 되었다. 그런데 조선 임금은 악독하고 대대로 잔인하고 포악한 정치를 베풀어서 제주 백성들에게 큰 피해를 주었다.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내용만 보더라도 이제 조선 왕조에 대한 아주 노골적인 반감을 드러내고 있죠. 아마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흉측하다 그렇게 표현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 김은길이 자신의 얘기를 하는 걸로 나옵니다. 저는 어려서부터 착한 일을 행했다. 또 의술을 베풀어서 다른 사람의 목숨을 살려준 적이 상당히 많아서 제주도 백성들이 저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다. 그 백성들이 이렇게 나를 신뢰하니까 마침내 이 제주 지역을 차지하고 지키면서 제주 지역의 임금이 되고 싶었다. 그런 내용이 흉서에 써 있었습니다. 사실은 뭐 현실적이지 않은 이야기죠. 늙은 노비 출신 아전이 제주도를 차지해서 독립화해서 왕이 된다. 여기부터가 좀 약간 좀 수상합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에 보면 그 이전 해인 한 해 전인 1686년 가을부터 자기는 패거리를 모았다. 그런데 목사 이상전이 이제 부임을 해서 와서 보니 아주 장수로서 아주 지략도 뛰어나고 아주 기량도 있어서 혹시 자기가 나섰다가 실패할까 두려워서 보류하고 기다리고 있었다. 그런 내용입니다. 또 게다가 이상전만 있어도 좀 두려운데 지인사 양우철이라는 놈이 이제 귀향을 왔는데 문장도 잘 짓고 아주 재주도 있는 선비였다. 그리고 천기를 읽을 줄 알아서 하늘의 이치도 알고 있더라. 그리고 제주목의 관리들하고도 이제 친하고 또 앞니를 내다보는 능력도 있더라. 그래서 이 친구가 혹시 알아채고 저를, 즉 김은길을 공격할까 두려워서 일단 보류했다. 이쯤 하면 뭔가 좀 냄새가 나죠. 양우철이 이제 자작극의 그런 냄새가 이제 농후한데요. 그랬기 때문에 나 혼자 힘으로 이렇게 좀 일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저는 우리 삼성열의 신령들의 도움을 좀 받고 싶다. 그래서 이 귀신의 힘으로, 신령의 힘으로 목사와 양우철을 죽인 뒤에 거사를 하려고 하니까 신령님께서 좀 저를 도와주셔서 두 사람을 죽이고 조선 임금도 좀 죽여달라. 그런 이제 기도문 같은 그런 형식이었어요. 그러면서 그 안에는 자신을 믿고 따르는 그런 또 같은 편 가담자도 이제 거론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담자는 이제 성안 사람, 그러니까 제주성 안에 제주 읍내에 있는 성안 사람이 93명이다. 그 가운데 대표는 글을 잘 짓는 선비 신이립이라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 아주 재상감이다. 이런 이야기가 있고요.
또 뭐 제주도는 섬이라 이제 귀양 온 사람이 많았죠. 양호철도 뭐 그런 귀양 온 사람이었고요. 귀양살이 그룹이 25명 있다. 그 중에 마귀라는 이름이 있어요. 말맞자에 이제 그 귀할 귀자를 쓰는 이름인데, 마귀는 아주 덩치도 무람하고 기운도 세니 아주 장수감이다. 그리고 성박마을, 그러니까 이제 제주 그 읍내가 아닌 지역, 거기도 113명이 가담하고 있는데, 여기도 이제 기운 센 장사와 재능 있는 선비가 많다. 뭐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그러면서, 근데 이제 또 흉서의 이제 내용이, 제주는 좁아서 조선한테 공격받을까봐 두렵다. 그런데 전해지는 참서에 보면 정씨가 이 씨를 대신한다는 이야기가 있다. 그리고 대대로 고관을 지내다가 억울하게 제주로 귀양 온 정씨가 있으니 그를 꿰어서 함께 청나라에 가서 조선이 청나라를 배반한다. 그렇게 거짓으로 알려서 청나라가 군사를 일으켜서 조선을 멸망시키고 정씨를 임금으로 세우게, 그렇게 하면 된다. 뭐 그런 내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신령님께서 제가 부탁한 대로 이상전과 양호철을 죽여주면 다행이지만, 아니면 제가 7월 1일 날 거사를 해서 이들을 죽이고 제주를 차지할 생각이다. 마지막으로 제 자식 김윤하고 김중 두 놈이 아주 똑똑하니까 두 사람 중에 태자를 고르려고 한다. 이제 뭐 김은길 자기가 이제 왕이 되면 후계자를 둘 중에 하나 고르려고 하니까 우리 신령님께서 점지를 해달라. 이제 이런 내용입니다. 이상이 이제 흉서의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 밖에 이 흉서와 별도로 그 주술과 저주하는 그런 행위가 이제 있었습니다. 흉서 끝에 사람 모양으로 그림 3개를 그려요. 그리고 그 대꼬챙이로 그 사람 모양의 그림에 가슴을 관통하는 그러한 주술이 행해져 있었어요. 뭐 옛날에 이제 방자한다 그런 얘기를 하죠. 그래서 뭐 옛날에 사극 보면 후궁들이 왕비 뭐 인형에다가 이렇게 그 꼬챙이 꽂고 그런 게 있는데, 이제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근데 왜 셋이냐? 하나는 바로 목사였던 이상전, 하나는 이제 양우철, 다른 하나는 바로 숙종이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흉서는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그런데 이제 이상전의 판단은, 이걸 다 본 이상전의 판단은 좀 달랐습니다. 처음부터 양우철을 의심했어요. 사실 좀 의심스럽잖아요. 느닷없이 막 양우철이 거기서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밀계, 그러니까 숙종에게 올렸던 밀계에서도 그 내용을 언급을 합니다. 양우철은 고향인 능주에서 그 능주 지역의 사또인 능주 목사 정재우를 모욕해서 귀양 온 정배된 사람이다. 근데 흉서의 내용 중에 지금 소개를 안 했지만 흉서의 내용에도 이 정재우 부자를, 정재우와 정재우 아들을 모함하는 내용이 있다. 그리고 그 흉서에서 김은길의 아들로 지목된 김종이 지금 통인으로 제주목 관하에서 이제 심부름을 하고 있다. 통인은 이제 수령의 잔 심부름을 하는 그런 관하의 이제 하급 아전입니다. 근데 이 김윤 형제와 양우철이 지금 송사 중이다, 소송 중이다. 이런 것들이 좀 미심쩍다. 이 김윤 형제는 처음에는 이제 유배온 그 양우철이 이제 진사 신분이니까, 진사면 뭐 어쨌든 긁게나 하는 거죠. 속과라고 해서 진사과와 이제 그 생원과가 있는데, 속과는 합격을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대과, 그 문과, 그러니까 과거 문과를 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거거든요. 그리고 성균관 입학 자격이 있는 신분입니다. 물론 지금은 이제 귀양온 신세지만, 그러니까 이제 글은 꽤 했겠죠. 그래서 전통적으로 그 유배지에서는 이 귀양온 귀양객에게 글 공부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뭐 예전에 이제 영화 흑산에도 보면 그 정약용의 형인 정약전에게 글 공부를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오죠. 왜냐면 이제 되게 이제 그 공부 꽤나 한 사람들이 이제 귀양을 오니까. 그래서 이 양우철한테 이 김윤 형제가 글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 양우철이 자기 제자인
김윤의 내연녀가 있어요. 내연녀 이제 사료에는 화처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화처, 꽃화자에 그 안에 첫자를 써서, 그러니까 정식 결혼을 하지 않은 여자를 이제 그 화처라고 합니다. 이건 뭐 첩하고도 좀 다르고 좀 개념이 다른데, 뭐 그냥 내연녀 정도로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산호비인 이제 동진이라는 내연녀가 있었는데, 이 김윤에게 이 양우철이 손을 대요. 서로 이제 간통을 합니다. 강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간통을 해요. 그러니까 치정 사건이 이제 벌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제 김윤 입장에서는 그걸 나중에 알게 되니까 이제 노발대발 했겠죠. 그러는 와중에 그 김윤이 양우철을 자기의 재물을 훔쳤다라고 해서 관아에 고소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제주목에서 송사가 막 진행이 되고 있었어요. 이제 이러한 정황 속에서 흉서가 발견됐는데, 그 발견도 이 관리들이 한 게 아니라 양우철이 신고해서 하게 된 거잖아요. 근데 그 내용에서 보면 김은길이가 주모자로 돼 있고, 그 아들들이 막 언급이 되고 있고, 또 이상전, 목사인 이상전과 양우철이 거기서 제거 대상으로 돼 있고, 이러한 점 등이 이제 미심쩍으니까 양우철의 자작극이 아니냐, 조작을 목사는 이제 의심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차원에서 바로 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이 내용 자체가 아주 대역죄에 해당하는 내용이니까 이걸 또 전하지 않을 도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숙종에게는 그 내용을 신고하지 않을 수 없었죠. 그래서 숙종에게 이제 밀계를 하게 된 것이었죠. 그래서 추국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제주와의 거리를 감안하더라도 진행이 상당히 빠르지는 않았어요. 인조대와 비교하면 인조대는 상당히 신속하게 진행이 됐거든요. 3월 10일 날 양우철이가 이상전에게 편지를 보내서 서로 이제 밀담을 하고, 이제 찾아온 뒤에 이 밀계가 이제 올라온 게 이제 3월 13일이고요. 올려 보낸 것이. 승정원이 이걸 접수해서 숙종이 이제 결재한 것이 4월 6일입니다. 벌써 이제 한 달 정도가 지났죠. 그리고 이제 그날 이금부 도사를 제주에 파견해서 서울로 관련자들을 끌고 온 것이 5월 1일하고 2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거의 2달 가까이 걸리게 된 것. 물론 이제 제주도까지 오고 가는 시간도 좀 있었겠지만 한 2달 있어서 이제 추국이 시작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신문 내용과 무관하게 결론은 사실 이 조정 차원에서 쉽게 일찍 내립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이제 무슨 일 있으면 이제 검찰청이나 그런 데서 압수수색 나가잖아요. 압수수색을 합니다. 압수수색을 해서 김은길, 양우철 등등의 집을 추색을 하는데 필적부터 일단 확인해야 되잖아요. 김은길이가 이제 흉서를 썼으면 김은길 필적이 나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건 이전에 김은길이 목사 이상전을 진찰하고 침을 놓고 뜸을 뜰 그 혈자리를 적어준 그런 처방전이 있었어요. 그 문서와 비교를 합니다. 이 흉서를. 근데 전혀 달랐어요. 전혀 김은길의 필적이 아니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양우철에도 필적을 조사하려고 양우철의 집을 수색해서 또 다른 문서를 압수하게 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에 소개할 이제 비기대총이라는 이제 예언서인데요. 근데 책의 표현도 흉서의 내용과 비슷하거나 유사한 게 상당히 많았고, 내용도 상당히 조선왕조의 부정적인, 반왕조적인 내용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양우철은 김은길하고, 게다가 그 내용 중에는 또 능주 목사였던, 자기를 귀양 보냈던 정재우를 모함한 내용이 있었거든요. 이러한 두 사람을 이제 모함하려고 했다라는 혐의를 이제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우철을 계속 이제 추궁을 하는데, 상당 완강히 부인하죠. 시인하는 순간 자기는 그냥 처형이 되는 거니까. 무려 8차례나 형신을 받아요. 형신은 이제 형장 매질을 하면서 신문하는 걸 형신이라고 하는데, 한 차례 형신마다 한 30대 정도 배를 때리거든요. 하루에 2차례 이상 못 합니다. 8차례니까 매만 240대를 맞는 거죠. 그 형신만 받은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도 잠깐 나왔던 압슬이라고 해서 압슬도 6차례를 받아요. 사금파리 조각, 사기 조각 깔고 그 위에 이제 무거운 돌 같은 걸 올리고서 추궁하는 그런 형벌이죠.
그리고 거기에 그친 게 아니라 낙형이라고 해서 단근질이라고도 하는데요. 인두로 지지는 쌀을 불로 지지는 그런 형벌도 2번이나 받습니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아주 심한 고문을 했던 거죠. 그런데 끝까지 부인을 합니다. 하루에 2차례씩 형신을 받을 수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8차례 형신을 받았으니까 나흘. 그러니까 매일 했다는 거예요. 매일 하면서 중간에 압술도 하고 낙형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사실 뭐 보통 사람으로서는 견디기 힘든 정도의 이제 고문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4일째 되는 5월 5일 날 물고가 됩니다. 물고는 이제 시인하지 않고 죽는 게 물고라 그랬죠. 그리고 이제 관련자는 전부 석방을 하게 되죠. 아무튼 이러면서 뭐 사실은 본인이 자백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제 미제로 끝났다고도 볼 수 있지만 사실은 뭐 대충은 그 양우철이 범인이라는 것은 거의 뭐 인지가 되는 사건이었고요. 그래서 이제 나머지 관련자들은 전부 석방이 되면서 사건은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양우철의 집에서 발견된 이제 비기대총이라는 내용이 또 재미있는 내용을 많이 담고 있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